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애니멀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어 그대로 동물이나 반려동물을 매개로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창한 치료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미소를 지은 적이 있다면 애니멀 테라피를 경험한 겁니다. 동물들이 사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의 영향으로 약 7조 800억 원의 의료비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고,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기르지 않는 사람에 비해 병원에 가는 횟수가 20% 정도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고대 로마 시대에도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재활을 위해 말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도 존재하는데요. 동물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간에게 힐링을 선물해줍니다. 혹시 때때로 우울하거나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또 지칠 때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통해 치유받는 건 어떨까요? 반려동물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보거나 아니면 TV 속, 휴대폰 화면 속 동물들을 통해서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2주간 경북대 상주 캠퍼스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상주시 인구 증가 및 학생들의 민원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3월, 5월, 11월 세 차례 운영되며 전입신고와 전입지원금 및 전입학생 기숙사비를 현장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입 중고 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졸업까지 최대 8회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학기마다 기숙사비를 최대 8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더 많은 학생이 상주시로 전입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27일 토요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장사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복지 서비스 박람회 및 후원 모금 사업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지역 복지 서비스 박람회에서는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외계층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후원 모금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됐는데요. 더불어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 배너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안내했으며 복지관 소식지, 광고지, 홍보 물품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주민이 복지관에 대해 알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이광호 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지역 주민이 유익한 복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복지관이 한층 더 성숙한 복지관으로 거듭나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소외당하지 않는 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부시장이 5월 30일 화요일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복지시설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우진 부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 화재 등 안전사고 및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했는데요. 상주시 최우진 부시장은 밤낮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시설 입소자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더 쾌적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 60명은 5월 30일 화요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주관하는 행복투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의 수요자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상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연계해서 진행됐는데요. 행복투어 프로그램은 전시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물 생태 전시물 체험과 다양한 생물을 비교해 특징을 알아보고 직접 만져보며 교감해보는 활동을 포함해 경천섬 폰툰보트를 타고 수생태계를 느껴보고 수변 경관을 통해 심신을 회복하는 생태치유 활동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박종욱 노인장애인 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관내 공공기관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준 자원관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더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5월 30일 화요일에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역량 강화 교육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경영 마인드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혁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역량 강화 교육은 5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70시간 내외로 농업인 단체, 농업조직 임직원, 농업인 등 38명을 대상으로 집합 이론교육, 온라인 교육, 현장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미래농업과 현재 산지유통 정책, 농산물 구매 패턴을 활용한 소비자 마케팅 전략, 품질 관리 및 농산물 브랜드 전략을 통한 상품화,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전략을 통한 산지 조직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유통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유통조직 육성 및 통합 마케팅 조직 원예 농산물 취급액 확대 등의 역점을 두고 유통정책을 활기차게 펼쳐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를 구축해 31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장비 도입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예산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의 노후화된 방사선 의료 장비를 디지털 현대화 의료 장비로 교체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는데요. 이번에 도입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는 기존 장비 대비 방사선 피폭량이 적어 더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고 특히 흉부 엑스레이 인공지능 진단 기능이 탑재돼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져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진단 기능은 사람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이상 부위를 검출해 의사의 관련 질환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보조 소프트웨어입니다. 송복실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장비 교체를 통해 신속한 진료와 정확한 판독으로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시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신흥동 적십자 봉사회는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삼계탕을 비롯한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반찬 나눔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삼계탕, 김 등의 반찬은 신흥동 관내 장애인, 한부모,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박경자 적십자 봉사회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신흥동 적십자에서 조그마한 정성으로 준비한 삼계탕과 반찬으로 기운을 차리시고 조금이나마 이웃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주시 화서면에서는 5월 30일 화요일 상주시 새마을체육과 화서면, 향후회 직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해 일손이 부족한 와병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화서면 달천 1리에 소재한 농가의 포도밭에서 포도순 자르기 작업을 도우며 지난 4월 서리 피해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농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모두가 힘을 모아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농가주는 서리 피해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던 때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상주시 함창읍 색소폰 동호회는 5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함창 도농교류 커뮤니티 전정에서 함창 색소폰 동호회 버스킹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함창 색소폰 동호회는 2019년에 창단해 현재 13명의 회원이 곤영 가야 예술단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함창 색소폰 동호회 남정구 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농번기 바쁜 지역민들에게 힘을 주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은 물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동호회로 발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주시 청리면에서는 5월 29일 월요일 하카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경로잔치와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로잔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며 그간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또 마을 주민 황갑식, 이세희, 황일구님은 하카리 주민의 복리 증진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발전기금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차상련 하카리 이장은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주시 낙동면에서는 5월 30일 화요일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경북자원봉사센터, 경북공동모금회, 300로타리클럽 등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 취약 주민 집수리 지원 사업인 더 행복하우스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더 행복하우스 주거 취약 주민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대상자가 선정되어 계획 수립, 설계를 시작해 올해 준공됐으며 낙동면 승곡리에 건축 면적 18제곱미터 지상 1층 건물로 지어졌는데요. 더 행복하우스는 경북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배분 사업으로 주거 취약 주민에게 주택 개보수를 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재원은 경북개발공사에서 2천만 원, 경북공동모금회 매칭금 등 총 4천만 원의 사업비며 여러 분야에서 재능 기부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